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학생들의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상은 했어요. 한 온라인 수업을 4개, 5개 정도, 자시 정도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 아이고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네. 그래서 급하게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쩍쩍쩍 하고, 사실은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고, 그냥 이 해당 단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큰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음 차시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좀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 지금 선생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습지도 아마 이제 구상해가지고 올려놓을 건데, 거기에 저번에 수업 때 올려놨던 거,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9차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것처럼 좀 그 이면지처럼 좀 공간을 좀 확보를 한 종이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끄적이면서 필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그냥 단원의 어떤 일부분을 설명하는 어떤 상식의 상식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그 수업 내용이지, 교과서랑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하게 될 어떤 내용들이랑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 싹 다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 자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거창하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관련해서 산업화라든가 도시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산업이라는 거, 인더스트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지? 1차 산업이다, 2차 산업이다, 뭐 농업이다, 공업이다,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또 이런 말도 들어봤나? 4차 산업혁명 뭐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AI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 그런 것들,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간의 빅데이터, 막 이러한저런 얘기 하면서 초연결 사회, 다 들어봤지? 지금 막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핵심적인 사회 변동, 핵심 용어들, 그렇지? 그런 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도시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도시화라는 건 뭐겠어? 이것도 뭐 1차 도시화다, 2차 도시화다 해가지고 농업을 기반했던 사회에서 이 농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잡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 이 서울 쪽으로 이동을 마구잡이로 막 하면서 도시의 크기가 점차 규모가 확장이 되는, 그리고 서울, 수도권 뭐 이런 개념 있잖아. 메트로폴리스, 메가폴리스 이런 개념으로 쫙쫙 확장되면서 거대해지는 도시화 현상. 그렇죠. 그리고 2차 도시화라고 해서 어떤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 농촌적인 스타일에서 공업, 도시적인, 선생님처럼 차도남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그런 거를 2차 도시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시화 문제가 진행됨으로써 야기되는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쁜 점도 있을 거고요. 환경오염 문제, 어떤 범죄 문제,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거기에 플러스 뭐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도시 발달 이론 같은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서는, 즉
15차 시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야기된 우리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정보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 정보화 같은 경우는 이 정보라는 이 파워, 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자 간의 어떤 격차 문제라든가 정보화 격차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식으로 변화했는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자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발한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정보와 관련해서 GPS라든가 GIS의 개념 같은 것도 좀 다루게 될 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일간 14, 15, 16차 시에서는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현장을 직접 조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료 같은 거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형으로 혹은 프로젝트형으로 너희가 있는 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잘 한번 데이터도 뒤집어 보고 예상도 해 봄으로써 이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추후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둠을 구성해 가지고 좀 프로젝트 수업을 선생님이 계속 해왔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 그와 좀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자료의 수집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차 시에서는 17차 시까지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필드에 직접 와가지고 수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7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일정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습니다. 6월 두 번째 중간, 6월 10일경 그때부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시험 준비라든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 혹은 그 범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리바이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좀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이드 역할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교과서의 어떤 부분, 특정 부분을 같이 읽어봄으로써 교과서의 표시도 해보고 필기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접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선생님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주제, 이 새로운 해당 단원,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이러한 내용들이랑 좀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살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면 뭐 편하게 봐라라고 해가지고 멍 때리고 보지는 말고 그래도 선생님이 애써서 준비를 했으니까 주의와 관심을 갖고 좀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네. 알았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은 세상의 변화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배워야 돼요.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말이에요. 혁명. 우리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뭐 수천 년, 수만 년 등을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 체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치?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변화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지적을 해야 돼.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완전히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이 패러다임, 이 세상의 틀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뀐 대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4차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할 혁명이 뭐냐면은 고든 차일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말들 들어봤죠? 신석기 혁명이란 원래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인간은 처음에 집을 따로 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이라든가 움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충 뭐 만들어서 이렇게 잤었고, 그리고 옷도 대충 만들었잖아. 나뭇잎, 더울 때는 나뭇잎을 해가지고 뭐 중요 부위만 가려가지고 산다든가, 동물들 잡아먹고 겨울에 되면은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닌다든가. 그렇지? 아주 원시적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먹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수렵이라든가 채집 생활 위주로 했겠지. 수렵 뭐야? 수렵. 사냥을 한다든가, 채집은 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캔다든가, 캘 채자. 자, 즉 수렵이나 채집 등에 우리 채집 경제를 주로 하던 우리 인류는 첫 번째 혁명이 신석기 혁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자, 농업이라든가 목축을 통한 생산 경제의 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석기 혁명을 생산 경제, 농업, 목축의 시작이라고 해서 같은 말로 농업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고든 차일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이라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위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키우는 등의 생산 경제를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중학교 때 한국사라든가 사회 시간이나 아마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이러한 농업이나 농경이나 목축 등의 생산 경제에서는 이러한 것이 시작됐다는 말은 불행한지 아니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치? 아니, 이 계급이 발생하기 전에는 더 우선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확립이 됐을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이 됐다. 예전에는 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런 공유경제라고 강조를 했으면은 사유재산 제도라는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든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게 계급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계급이 발생하고, 그리고 도시와 국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그런 말 들어봤나? 저런 도시라든가 산업 국가가 농업산업이겠지. 가장 먼저 발원한 4대 문명. 그치? 우리 뭐 4대 문명, 이거 국민 상식이다. 자, 어떤 게 있나? 그래. 아이고, 첫 번째 4대 문명. 자, 황하 혹은 황허 문명이라고 하지.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흐르는 물, 황허 문명이라고 해요. 그치? 자, 두 번째는 또 어디 있을까? 모른다고? 자, 너는 그래. 인더스 문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또 어디가 있지? 마야 문명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똑똑하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디가 있을까? 모르겠어? 어디? 그래.
자,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명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일단은 강을 끼고 있다는 말. 그치?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안 적을게. 자, 강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 비교적 온화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또, 저 학생이 아주 핵심적인 말이네. 자, 이 네 곳의 문명은 공통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반구.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했지.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으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주로 이쪽에 성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이쪽에 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여기에 못 사는 나라, 남북 문제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치? 자, 황하문화 중국에 있는 거고, 뭐 인도 여기 있는 거고, 이집트,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쓰던 뜻이야. 이게 이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비옥한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이 당시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비옥한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강은 어디 이게? 옛날에 배웠었지 다. 어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좋아. 그래요. 이런 데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형 자체가 개방적이라서 이민족의 침입이 많다.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간다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생각 나오는 게 있지. 사막 같은 거 스핑크스 그런 거 있잖아. 좀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2000년에 걸쳐가지고 외세의 침입이 없다 보니까 그 고유한 문화를 쭉 간직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또 사전적인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농업이라는 산업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산 요소가 뭔지는 알지? 언제가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산 요소 투입된다, 배분돼서 생산물을 만든다, 분배를 한다. 기억나지? 자, 생산 요소 농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들어가는 생산 요소 두 가지 뭐뭐 있을까? 그래, 땅이 있으면 되는 거야. 몸뚱아리랑.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지랑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 아이고, 필기하기하고 알아서들 하세요. 안 해도 되고 굳이. 자, 이러한 신석기 혁명이 쭉 지속이 되다가 우리 인류는 거의 경작하고 농경 생활을 좀 위주로 했었지.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혁명은 우리 쉽게 생각해서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장. 그치? 18세기경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다. 그치? 증기기관이 발명을 해가지고 특히 공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게 뭐야? 공업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제조업,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개념이야. 그치? 농경도 어떤 이 농경이나 목축도 뭔가를 만들긴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사람이 뚝딱 뭐를 손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집안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만들었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잖아. 그치? 간의 수공업을 위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생활을 하던 그 분위기가 이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산업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자본. 그래서 여기서 산업혁명 뒤에 중요한 생산 요소는 노동력은 얼마든지 중요하지만 자본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랑 자본이라는 게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공장으로 기계를 막 찍는다는 개념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말도 했나? 포디즘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런 개념도 있어. 소품종의 어떤 생산물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어준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만드는데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얘기 하는 거야.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 당시에는 관료제라는, 이게 좀 뷰로크러시라고 하거든. 관료제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이 관료제라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장님 있고 밑에 뭐 이사들 있고 뭐 이렇게 뭐 과장님, 대리, 회사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군대식으로 뭐 별이 있고 뭐 1병, 2병, 쫄병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수직적인 관료 체계가 이 시기에 많이 발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러한 식으로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서 또 이제 흘러가면서 탈공업화 시대가 이르게 되고, 이때 발생한 혁명을 정보화 혁명이라고 해요. 이 정보화 혁명에서는 뭐니 해도 이 지식이라는 거 그리고 정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통이나 통신, 인터넷 등의 이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성, 이러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증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했던,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게 뭐야? 다 어떤 물건을 똑같이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개성이 있어 없어? 개성이 없지? 그래서 요거를 이런 좀 어려운 말이야. 몰 개성화 이러한 말도 쓰고, 뭐 규격화, 표준화 등으로 인한 몰 개성화 상황이 뭐 초래되었다라고도 해. 그치? 누구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것을 먹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 시기에 오면 사람들의 다양성이 증진하다 보니까 다 품종의 물건들을 소량만큼만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관료제 체계도 확 바뀌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이 정보가 발달하면서 뭐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선거래 이런 것도 활성화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분위기에서.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대충 대강적인 얘기 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뭘까?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서 발생한 이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 상황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1차 산업혁명에서 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량 생산 시스템, 이게 자동차 회사 이름이거든. 자동차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한 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3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2차 산업혁명에서 지켜오던 게 이 정보화 혁명이랑 맞물려 가지고 발생한 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3차 산업혁명에서 더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과 사물 초연결하는 그런 융합, 복합, 어떤 통섭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거창하게 좀 진행된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중요한 건 세상이 참 LTE급으로 LTE가 뭐의 약자지? 롱텀 에볼루션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좀 다 배우지 않았으려나.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있었지? 의식주 왜 의식주라고 하는지 선생님이 답은 안 알려줬잖아. 이것도 어떤 설에 의하면 이거 정설은 아니에요. 왜 의식주라고 하면은 요거 이 만들기 어려운 난이도의 순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옷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대 옛날 사람들은. 어디 누에 고치라든가 뭐 어떤 이런 데서 무명에서 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그치? 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엮어가지고 만든 게 옷이잖아.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이제 쉬워지기 시작한 계기가 요거잖아.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방적기라고 하잖아. 방직 막 굽는 거야 기계가. 방적 다시 짜는 거고. 이 영국에서 방적기를 발생으로 면 옷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이거를 해외에서 막 팔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식민 제국도 건설하고 제국주의 확장도 하고 뭐 1, 2차 세계 대전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오늘 두서 없는 얘기를 사실 했어. 따로 선생님이 수업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끄집어내긴 했는데 재미있었나 어떻는지 모르겠네. 그치?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 요거를 좀 전제해가지고 뭐랄까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아까 제시한 산업화 도시화라든가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상당히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거 다 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끝도 없어. 그치? 그냥 소설책, 한 권의 소설책을 읽듯이 아니면은 어떤 영화 한 편 딱 감상하듯이 이렇게 흘러갔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다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번 딱 듣고 조금만 기억했다가 다시 흘리면 좀 좋겠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어떻게 보면은 요거랑 좀 관련된 내용이지. 이 정보사회의 어떤 정보의 어떤 급증. 그치?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 새로운 단어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짧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14차 시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빠이빠이.